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작년에 새롭게 바뀌었죠.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와 시승기를 다 올렸던 차예요. 근데 왜 굳이 이 차를 올리냐, 저도 이제 좀 오프로딩의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차를 타게 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지금 가족들과 함께 근처에 오프로딩 코스를 한번 탐험해 보려고 2019년식 집 랭글러 루비콘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프로딩은 아주 많은 경험은 없어요. 이쪽에 이민 오기 전에 그 한국에 이제 오프로딩을 좋아하는 동생들과 함께, 아니 형님들과 함께 이렇게 다녀본 적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오프로딩을 주기적으로 간 적은 없고요. 또 예전에 기자로 일할 때 그 오프로딩 체험을 기사를 쓴 적을 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 오프로딩 동호회하고 함께 유명산 정상까지 올라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잠시 이 랭글러를 탄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JL 모델이잖아요. 기존의 JK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어요. 조금 더 대중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우리가 차라고 명명할 때 그 차에서 오는 편안함과 그런 느낌들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바뀐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랭글러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자도 불편하고 핸들링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다 이질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랭글러만이 갖고 있는 기본 값이죠. 그게 기본 값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일단 실내 룸도 특히 뒷자리 중심으로 좀 더 넓어진 영향이 있고, 하지만 운전석 시트가 더 뒤로 빠진다거나 운전석 높낮이 조절이 완전히 원활하게 해서 앞에만 높여주는 기능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불편하게 타야죠. 애기 G웨건을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좁은 운전석과 감싸지 못하는 시트, 이런 것들이 랭글러다 라는 느낌 충분히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로딩 영상 한번 담아보고요, 너무 싱겁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프로드 입구에 왔습니다. 오늘은 평탄한 오프로드 위주로 탈 거예요. 이게 새 차거든요. 지금 한 200km 정도 탄 차. 타이어 바람은 아직은 빼지 않을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이 차는 40 psi 정도가 바퀴마다 주입이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10이나 많게는 20 psi 정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바로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고 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입구에서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평탄한 일반 비포장 도로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르막 시작과 노면이 많이 불편해져서 방금 이제 4륜구동 4H에 기어를 바꿨습니다. 이전 세대 JK 모델보다 이 오프로딩에 올라와서 핸들링이 정말 좋아졌네요. 예전 같으면 약간은 무겁고 좀 더 따로 노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는 일단 구조적으로는 큰 변경은 없지만 핸들링 자체가 굿노드보다도 더 안정감 있게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차가 잘 움직여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차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가고 있어요. 사실 가장 안전하게 내리막을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때로는 차에 맡겨서 내려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차가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럴 때는 핸들을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반대로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바퀴의 방향을 기울여지는 방향 쪽으로 바퀴를 더 돌려줘야 차가 전복이 되더라도 최대한 이 바퀴가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시 오프로딩 하거나 아니면 일반 길에서도 어떤 극한 상황에서 좀 차가 그런 느낌이 들 때 최대한 몸이 가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는 약간 평소에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계획했던 대로 핸들을 돌리셔야 안전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다 내려왔어요. 제가 운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H로 오다가 중간에 걸렸어요. 그때는 이제 방황하지 말고 4L을 놓고 올라오면 됩니다. 4L로도 오다가 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네 바퀴에 공통적으로 힘이 전달돼서 탈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디퍼런셜 락을 걸어주면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루비콘 같은 경우는 뒷바퀴에만 걸 수도 있고 앞뒤 네 바퀴 동시에 다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오프로딩 현재 차량 상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게이지를 보면서 오버히트가 된 건 없나 아니면 오일 압력이 떨어진 부분 없나 배터리 용량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웬만한 오프로딩을 하더라도 크게 걱정 없이 미리 차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차를 좀 식혀줄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괜찮다 내 차는 뭐 이런 식의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오프로딩 차에는 예전에 많이 없었죠. 그래서 게이지를 앞에 이렇게 다 따로 달거나 특히 예전에 랭글러 중에 TJ 모델 튜닝한 차를 보면 정말 게이지가 뭐 수두룩하게 이렇게 멋있게 달려 있잖아요. 온도와 압력 게이지 이런 것들. 사실 이렇게 있어도 그렇게 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그렇지만 이 게이지에 충분히 많은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지금 내리막길 이렇게 해봐야 5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내리막 해봐야. 이 차가 경사각으로 해서 40도 이상 버틸 수가 있잖아요. 오르막 내리막 다. 지금 여기에 뭐 거의 숫자적으로 보면은 뭐 8배 정도 되는 내리막에서도 충분히 차가 다 버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랭글러 말고 글래디에이터를 좀 봤어요. 지금 이 랭글러도 휠 베이스가 3m가 넘거든요. 근데 글래디에이터는 실제로 말씀드리기도 좀 무한할 정도로 너무나 길어요. 소위 말하는 그 배가 단다 그러죠.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긴 거에 의한 오프로드의 단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반 랭글러 루비콘으로 가져왔는데 선택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글래디에이터도 나름대로 좀 매력이 있는 차로 보였습니다. 트럭이 갖는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 차를 오버랜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만큼 사람도 여유 있게 물론 이제 실내 공간이 일반 랭글러에 비해서 아주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심적인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여유로움과 그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글래디에이터의 매력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리로 가면 돼?
자, 이제 약간 해가 질 무렵입니다. 아직은 해가 지진 않았고, 네, 산속이라서 좀 일찍 어두워지죠. 근데 차 색상 이름이 모히또예요.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그 모히또인데 햇빛이 많이 비치면 약간은 엷게 보이긴 해도 촌스러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좀 고급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색상은 참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JK 모델보다 확실히 본네트를 보는데 좀 강한 인상으로 보여요. 그런 느낌은 좀 괜찮은 걸로 다가옵니다. 참고로 이 차의 가격은 디스카운트를 좀 받아야 돼요. 지프도 살 때. 그래서 지금은 19년식 할인 행사를 하는 상황인데 이 차의 원래 정상 가격이 뭐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한 63,000불에서 4,000불 정도 사이에요. 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냐면 딜러식마다 약간의 들어가는 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구매 가능 비용은 대략 한 55,000불 좀 약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고시에이션에 따라서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더 돈을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개인별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기본 바깥의 모양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미 훌륭한 분들이 또 설명도 많이 해주셨고 여러 차들이 이미 영상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화면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션에 따라서 또 약간 다른 면이 없잖아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죽 시트도 아니에요. 일반 철 시트고 그래서 대시보드도 보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싸구려 플라스틱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천냥하우스 뭐 이런 데서 파는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 들어요. LED 타입 라이트가 적용이 됐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범퍼를 다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요거는 플라스틱인데 이 커버를 띄고 윈치를 요 안쪽에 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범퍼는 다 쇠로 된 범퍼입니다. 이것도 여기서는 옵션이에요. 1000불이 약간 넘어가는. 그래서 앞뒤 범퍼가 다 쇠로 돼 있어서 앞 범퍼는 괜찮은데 뒷 범퍼는 좀 그 쇠 범퍼에 의해서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양쪽 날개 이쪽과 저 반대쪽에 다 따로 띄를 수가 있어서 평소에는 띄고 다녀도 됩니다. 자, 이제 옆모습을 보면 루비콘의 순정휠은 다 아시겠지만 전체 지름이 33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휠은 17인치고요. 근데 이게 루비콘 같은 경우는 기프트를 하거나 별도의 다른 장치 없이 35인치까지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연료 캡이 이렇게 달려 나와서 따로 있길래 잠기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그냥 모양으로만 나왔어요. 이렇게 도어를 잠가도 이건 열립니다. 이게 새 차거든요. 지금 한 200km 정도 탄 차. 기름을 가득 채워서 받았는데 대략 한 그쪽 말로는 10km 정도 때 기름을 가득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07km니까 200km 정도 가까이 탔는데 연비 게이지가 뭐 물론 이제 연비 게이지는 오차 범위가 좀 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밀한 눈금으로 봐서도 2칸 이상 떨어지질 않았어요. 확실히 연비가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뒷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역시 LED 라이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범퍼와 마찬가지로 뒷범퍼도 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영향은 없지만 오프로딩을 바위를 많이 타거나 큰 돌을 탈 때 차가 내려가는 순간 밑에서 돌이 치면서 이 범퍼가 차를 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딩을 많이 다니고 특히 일반 바위를 많이 타는 오프로더들은 이 뒷범퍼를 많이 띄고 다니고 있어요. 이 차는 한국에 수출되는 이번에 신형 2.0 터보 엔진 같은 엔진의 차예요. 북미에는 2.0 엔진 말고 그러니까 기존의 3.6 그 펜스타 엔진이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2.0 엔진이 더 비쌉니다. 그건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오토 트랜스미션하고 합해서 대략 한 3,000불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옵션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3.6보다는 비싼 엔진이다. 근데 그만큼 연비에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힘이 많이 딸릴지 좋을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 차는 제가 롱텀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러분께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차도 조금씩 튜닝을 해갈 예정이에요. 튜닝 할 때마다 변화된 모습 그리고 튜닝을 했을 때 이 차의 특징, 변화된 운동 성능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프로딩을 하고 나와서 이 차의 약간의 단점 말씀드리면 이 팬더하고 차체 사이에 이렇게 잔돌이 많이 끼네요. 이 부분은 일일이 다 빼낼 수는 없고 살짝 뭐 핀셋이라든가 아니면 고압 세차를 통해서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 튀면 또 긁힐 것 같기도 하고요. 오프로딩 차니까 어느 정도 긁히는 거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PPF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는 길에 터치리스 자동 세차를 하고 갈 예정입니다.
자, 이 차도 앞으로 어떻게 변모를 할지 저도 이제 고민 좀 해보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께 이 차를 보여드릴 예정인데, 보여드리면서 캐나다 밴쿠버 쪽, 물론 이제 밴쿠버하고는 여기서 한 2-3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이쪽 어떤 자연 경관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 뭐 보여드리는 기회를 자주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갖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 차도 변해가는 모습을 여러분께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